기장 실험을 할 때 콘택트 방향에 따라서 기장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라는 걸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콘택트 방향이 왜 방향이 바뀌면 왜 어떤 건 기장이 무너지고 어떤 건 안 무너지냐의 차이는 그 콘택트 방향에 따른 전자파 방사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가정 제품이나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최소화할 것이냐가 일단 그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전자파라고 하는 게 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장 전자파와 전기장 전자파라는 게 나뉘어요. 이게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해가지고 뭐 물리 시간에도 배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전자파라는 거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건강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거에 의해서는 자기장 전자파가 전기장 전자파가 더 안 좋다라는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우리가 뭐 EMI라든가 뭐 전자파 차단 기준에 합격하는 그 전기 제품을 설계할 때 아마도 이 자기장 전자파를 최대한 좀 뭐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콘택트 방향을 바꾸면서 체크했던 거는 전기장 전자파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전기장 전자파의 방사량도 우리 몸의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 막 물을 뭐 제로량 물을 막 좌파로 바꾼다든가 우리 몸의 기장을 깬다든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장 전자파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볼 때 이 뭐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고주파 전자파거든요. 800MHz, 뭐 1800MHz 정도의 고주파가 나오는데 이게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용 전원으로 들어오는 전압은 60Hz입니다. 그리고 고압 성전으로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컴퓨터 뭐 이런 모든 우리가 사용되는 가정 전기를 사용하는 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는 2kHz 미만의 저주파 전자파예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그 뭐 연대의대 뭐 이거 인터넷에서 캡처한 건데, 인체가 이 저주파 전자파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 유도전류가 형성되면서 이온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게 호르몬 분비나 면역세포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뿐만이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볍게 이제 전기장, 자기장에 대해서 이제 뭐 구분을 한 건데, 뭐 전기장 전압에 뭐 전류에 뭐 이렇구나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이 측정 단위라는 게 있어요. 이 전기장은 볼트 퍼 미터라는 단위를 쓰고, 자기장은 뭐 밀리 가우스, 나노 테슬라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그 인터넷에서 이제 전자파에 관련해서 그 찾아보시면 이게 전기장인지 자기장인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전자파를 측정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위를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지금 자기장을 얘기하는구나, 전기장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데, 보통 보니까 뭐 고압 성전을 이런 데서 체크하는 건 다 이 밀리 가우스 단위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장 전자파를 아마 측정을 한 걸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전기장 전자파는 주변의 나무, 뭐 건물, 뭐 우리가 뭐 수술 놓는다, 선인장을 놓는다 하죠. 그럴 때 많이 전기장 전자파 자체가 그런 주변의 물체나 이런 거에서 쉽게 흡수되고 착폐가 되는 반면에, 이 자기장 전자파는 뭐 특수화품이라든가 특별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과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것도 어려운 면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발생 원소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상당히 감소하는 반면 작용을 하는데,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전자파도 특정 그 세기에 따른 방사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접했을 때는 전자파가 세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전자파가 방사가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래서 인체 관련해서 이제 쉽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광등에서 전기장 전자파가 나온다. 그럼 내가 서 있으면 내 몸으로 전자파가 흡수돼서 몸을 통해 땀으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으로 해서 유도전류가 이제 생겨버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장 전자파도 안 좋은 범위에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장 전자파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접지, 차폐, 콘센트 방향 조정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감소되고 없앨 수가 있는 반면에, 자기장 전자파는
이런 거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안전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장 전자파는 10V 미만이 안전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기장 전자파는 2mGauss 미만이 안전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전기장 전자파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근데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이거 없애도 이 자기장 전자파가 남아 있을 텐데 이거 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요. 실제 이 전기 제품들의 이 전자파를 측정해 보면요, 자기장 전자파는요 정말 많이 나온 데서 나오면 한 5mGauss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전선 같은데. 근데 일반 컴퓨터라든가 뭐 모니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2mGauss 미만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EMI라든가 이 전자파 그 규격이 아마 이 자기장 전자파에 대한 그 많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설계할 때 이 자기장 전자파는 어느 정도 인체 해결이 좀 덜 할 수 있게 만든 반면에 이 전기장 같은 경우는요 개념이 없어요. 이거 막 한 1700, 1800, 2000 아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상으로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오늘이 제일 중요한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 접지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 접지만 제대로 돼 있어도 한 7, 80% 이상 전자파를 없앨 수 있는데 이 접지를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피레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번개가 칠 때 피레침을 딱 통과하면 그게 피레침을 통해서 땅으로 흘러가지고 쫙 흘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 그 필요한 전력,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전력은 필요하지만 그 전기기를 쓰면서 잉여 에너지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전기를 쓰면서 아니면 그 불필요한 전자파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것들을 접지를 통해서 땅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요 공간으로 방사가 안 돼요. 근데 이 접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잉여 에너지들이 공간으로 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 콘센트 방향. 예, 이게 중요한데 이 콘센트 방향이 왜 차이가 나냐면요. 우리가 보면 전 콘센트가 두 가닥이 들어오죠. 근데 이 교류 전기도 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류 전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교류 전기의 극성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해해서 그런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은 만지면 감전이 되고요. 다른 한 가닥은 만져도 감전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전기가 타고 들어오는 방향 선이 하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나가는 선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꼽느냐에 따라서 전기 기기가 그 회로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꽂는 방향에 따라서 이 전자파가 더 많이 나오는 방향이 있고 적게 나오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방향의 차이가 생기고요. 그다음 차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이 접지와 콘센트 방향으로도 잡을 수 없는 이 전자파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이런 전원 케이블들에서 나오는 전자파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형광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벽에서 나오는 전자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번 잡아볼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볼 거고, 네 번째로 이 안 쓸 때 전원선 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잘 생각보다 이걸 생각 못하세요. 전원을 키냐 끄냐에 관계없이 그 전기선만 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쓸 때는 전원선을 빼놓으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있는 멀티탭을 쓰시던가 해야지만이 그 일상생활에서 이 전자파의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이 전기선 보시면 우리 전원 케이블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있어요. 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접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기 제품을 딱 보셨을 때 콘센트가 이런 모양이다. 아, 이거 전자파 많이 나오겠구나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접지 콘센트가 보시면 이렇게 접지단이 있는 접지 콘센트가 있고 옛날처럼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접지를 시키려면 이런 접지 커넥터를 이 접지 콘센트에 꽂았을 때만이 이 전기 기기로부터 땅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그 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접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지만 접지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기본적인 집에 있는 컨센트들이 이런 모양인데 뒤를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선이 들어오고 한 가닥이 더 들어옵니다. 이게 접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총 세 가닥이 들어가지만 제대로 접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겉에는 지금 접지단이 있는데 네? 열어보면 접지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리 기기에서 다 뭐 방해하고 그러니까 뭐 접지를 하기 위한 해도 접지가 안 됩니다. 실제 이제 접지와 비접지의 전자파를 비교해 보는데 컴퓨터 본체죠. 지금 비접지에다가 꼽았어요. 그랬더니 1176V/m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접지에다가 딱 눌러보니까 전자파가 바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접지 안 돼 있으면요, 본체뿐만 아니라 마우스, 그 다음에 키보드, 모니터에서 엄청난 전자파들이 나오게 있어요. 그 때문에 접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뭐 접지 되는지 다 컨택트 열어봅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기회들이 있으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접지 테스터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대략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일단 접지냐 비접지냐를 확인할 수 있고 전원의 극성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사놓으시면 집에 컨센트 불려봐서 접지가 됐냐 안 됐냐를 좀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전기 테스터로도 이제 극성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 여기서 자세한 내용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 제가 카페에도 올린 내용들을 한번 접목해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전기 테스터에 요 교류 ACV라는 교류 단에다 맞추고요. 그 두 봉이 있는데 한쪽 봉을 접지에 됩니다. 접지에 대고 다른 한쪽 봉을 A, B 둘 중에 하나씩 각각 꽂아서 요 전압을 읽어보면요. 자, B에다 했을 때는 1.7V 정도 나오고 A에다 물렸을 때는 214V가 나와요. 그럼 어느 선 만져야 감전되겠어요? A죠. 네, 요거 딱 되면 210V 감전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면은 감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220V가 들어온 라인을 그 핫라인, 라인 단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중립이라고 해서 그냥 B를 뉴트럴 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기는 그 뉴트럴 단과 라인 단이 있는데 뒤에 커넥터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한쪽에다가 녹색 점을 해놨을 거예요. 저걸 꼽아놓고 이쪽이 라인 단이라는 걸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전기도 어느 쪽에 전기가 들어오냐를 좀 뭐 체크해 보시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건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아니 다 좋은데 집에 집에 전기가 접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접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전자파 차단용 멀티탭이 있는데 이 원리는 뭐냐면요. 콘센트의 라인과 뉴트럴 두 선 중에서 뉴트럴 쪽으로 접지를 물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요 B단으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연결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접지가 되는 이유가 접지단과 B단의 전압차가 1.7V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접지를 연결했을 때 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낸 아이디어인데 상당히 참신합니다. 실제 왜냐면 집에 접지가 안 돼 있는 집에서도 이걸 쓰면은 접지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꼭 이걸 사지 않으시고 이렇게 좀 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커넥터 열으셔가지고 라인 뉴트럴 찾으신 다음에 두 개를 물려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 방법이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110V로 이렇게 그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220V로 승합을 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들은요. 이렇게 전압을 체크해 보시면 양쪽이 다 110, 110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 둘 다 감전됩니다. 0V가 없기 때문에 110, 그 대신 110V로 감전이 돼요. 요거는 220으로 감전이 되고요. 근데 그 대신 그런 경우는 라인과 뉴트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접지를 물리는 방법을 못 써요. 네, 이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냥 오래된 건물에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 다우징 스쿨은 일단은 이렇게 220V가 나오는 데인데 접지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경우 이 다우징 스쿨 같은 경우는 접지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아니 그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접지가 안 돼 있는 커넥터 같은 경우는 접지를 어떻게 시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보십시오. 일단은 지금 그 한용에서 사용하는 그 전 UV 그 자외선 소독기인데, 자, 커넥터 방향을 띄움에 따라서 한쪽은 1500 정도 나가고 한쪽은 770 정도 나와요.
그 얘기는 이렇게 꼽는 게 일단은 커넥터 방향은 맞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많잖아요. 770. 자, 이런 경우 접지를 이제 만들어주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여기 어디냐면 이 안쪽에 있는 스테인리스 그쪽 부분입니다. 이쪽에 선을 하나 연결해가지고 쭉 선을 빼가지고 커넥터 접지단에다가 물린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제 임의적으로 제가 접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파가 11 정도로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커넥터 방향을 맞춰 놓고 이렇게 접지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제 전자파가 완전히 거의 차단된다고 볼 수 있죠. 안전 기준 아까 10V/m 정도가 안전 기준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한용에서 사용하는 전동 벨인데요. 실제 접지가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죠. 접지가 되어 있는데도 이 방향을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전자파가 한쪽은 383, 한쪽은 56이 나와요. 그러니까 접시도 시켜놓고 커넥터 방향도 제대로 꽂아야지만 전자파 발생이 최소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건 노트북이에요. 이거 기본 보시면 노트북도 이런 이구형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접지를 어디 포인트에 줄 것이냐는 좀 노하우들이 필요합니다. 좀 체크해 보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모니터 연결 단에다가 선을 연결해 놓고 이거를 클립을 해가지고 꼽았어요. 그 접지단에다가. 그러니까 접지하기 전에는 한 610 정도 나왔던 전자파가 접지시키기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노트북 많이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손에 열감도 많게 되고 이 전자파에 불편한 증상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제대로 접지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상당 부분 전자파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선풍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접지 여부와 커넥터 방향의 네 가지를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해 본 거예요. 자, 접지도 안 돼 있고 커넥터 방향도 역방향일 때는 1600 정도 전자파가 나오는데, 접지도 돼 있고 콘센트 방향도 맞추면 거의 떨어지죠.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안 돼 있을 경우는 이렇게 여분의 전자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커넥터 방향을 제대로 꼽는 것도 전자파 차단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자 보세요. 똑같은 대용 약탕기죠. 방향이 틀려요. 이렇게 똑같은 약탕기입니다. 근데 방향이 틀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안쪽에서 만들 때 왼쪽 방향이냐 오른쪽 방향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 전기선을 연결해놓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크해서 제대로 전자파가 적게 나오는 방향들을 일일이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기마다. 똑같은 기계라고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원선이 꼽혀 있으면 전원을 끄든 전원을 넣든 전자파가 일단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쓰실 때는 전원선을 빼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이제 접지와 커넥터 방향, 콘센트 방향이 이 전자파 차단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일단 아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폐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 전원선을 보세요. 전원선을 딱 재보니까 한 152 정도 나오는데, 거기를 제가 알루미늄 탁 씌웠어요. 그랬더니 124, 한 20%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차폐를 한번 하면 아무래도 전자파 감소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이 전원선에다 알루미늄 선을 쫙 감고 그 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그 전에는 260 정도 나오던 게 이렇게 했더니 403이 더 나와요. 네, 실패했습니다. 이거 이거 안 맞는구나. 이게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하여튼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생각이 든 게, 그러면 이 전원선을 한번 접지를 시켜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호일을 감은 데다가 이렇게 접지 악어 클립을 물린 다음에 접지에다 연결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전원선 자체를 실드를 치고 접지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전자파가 거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이 전원선 자체들도 전자파가 나오는데, 그거를 알루미늄으로 싸고 그 자체를 접지를 물려서 접지를 시켜버리면 도움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도 잘 했죠. 멀티탭을 다 힘들었습니다, 이거. 쫙 싸서 여러 군데 접지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다
다 접지시키고 방향 맞추고 전원선까지 그 접지를 다 물렸더니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클립으로 연결해서 만들어 놨더니 자 보세요. 그 전에는 여기 전원선들이 324 정도 나오는 게 다 처리를 하고 보면 전자파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용하는 그 전선들이 나온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그 전선에서 나온 전자파를 이런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재밌는 점인데요. 그 전원선 중에 절반 정도를 이렇게 차폐를 해서 여기를 접지를 시켜놓고 자, 여기는 전자파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위는 한 150 정도 나오다가 좀 지나니까 200.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자파를 다 수하다가 여기서부터 점점 해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파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아이디어는 어떤 차폐라는 게 100%다 가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좀 듬성 가려도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아이디어는 있고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벽에서 나온 전자파입니다. 이거 진짜 황당해요. 이게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곳은 엄청난 전자파가 나오고 있죠. 이게 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벽 안에 전선들이 지나갈 겁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벽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원천 차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공사할 때 제가 아까 사용했던 전선 차폐하는 방법으로 전선들을 다 감아가지고 접지 시켜놓고 공사를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사실 지어놓은 집을 다 부실 수도 없고 그죠? 이걸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가드립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대고서 봤더니 한 22% 정도 전자파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자, 접지를 한번 물려봅니다. 쭉. 그랬더니 거의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차폐와 접지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상당 부분 이제 이런 부분 저릴 수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벽에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다 바를 수 없고 뭐 좀 미관상도 있고 뭐 아니면 호일을 다 바르고 그 위에 뭐 도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직접 차폐 인근 부위죠. 약간 윗부분도 일단 어느 정도 이 효과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전선처럼 이런 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릴입니다. 알루미늄 그릴. 이거 뭐 저기 인터넷 같은데 뭐 시중 뭐 튜닝용 그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릴들을 판매하는데 한번 이런 걸 가지고도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형광등인데요. 실제 보시면 형광등에서 전파가 많이 나옵니다. 1482 이게 딱 형광등에 인접했을 때 이 정도 나오고요. 여기 할로겐 등이죠. 한 178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할로겐 등보다 형광등이 한 8배 정도 전자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 40cm 떨어지니까 한 21 정도 떨어지죠? 많이 떨어진다. 이 정도, 껐을 때 이 정도고요. 그리고 한 80cm 정도 떨어지니까 한 이 정도 나오죠. 근데 문제는 높이가 다 다르지만 한 2.5m 돼요. 한 80cm면 한 170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서 있을 때 기장, 그러니까 아니요, 사람 피부만 아니라 내 몸에 둘러싸고 있는 머리 기장까지는 아마 형광등의 전자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전자파의 방사거리라는 게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한번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형광등 같은 경우 한 위에서 한 80cm 정도까지는 7, 80cm 이상 정도 정도는 약해지만 또 방사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그릴이죠.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요건 이제 그 형광등의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전자파를 댔더니 918 정도 나오는데 접시를 딱 물리니까 형광등 전자파가 없어진 거의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형광등 전자파를 다 빼가지고 콘센트 접지 단으로 다 연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아까 전자파 차단용 멀티탭에서 뉴트럴 단에다가 접지를 물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접지단 대신 이 뉴트럴 단에다가 접지를 물려도 라인 뉴트럴 단에 물려도 떨어집니다. 전자파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공하냐? 자, 저희 한의원에 있는 형광등이죠. 그 벽에 있는 이제 형광등인데 형광등을 보시면 이 형광등이 있고 안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전원선이 두 가닥 나오는데 한쪽은 라인, 한쪽은 뉴트럴. 제가 이제 뭐 테스트를 이용해서 체크를 해놨고요. 형광등 전자파를 없애기 전에 이 안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 안전기도 이 극성에 따라서
이렇게 꼽냐 이렇게 꼽냐에 따라서 그 전자파가 장난 아닙니다. 자, 이 안정기 나온 전자파를 체크하는데요. 요 전원 극성이 제대로일 때는 259 정도 나오는데 역극성이 2000이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부위에서 요 방향 요거를 이렇게 꼽냐 반대로 꼽냐 해서 이 안정기의 전자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극성을 맞추시고, 자, 두 번째는 이거죠. 자, 이 형광등 그 안쪽 그 판지죠, 판넬. 거기다가 요 그릴을 사가지고 딱 댄 다음에 한쪽에 접지를 시켜서 이걸 어디에 물리겠습니까? 저 여기 뉴트럴 안에 물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B4에는 430 정도 나오는 게 F부터 26. 그러니까 형광등에서 나온 전자파를 거의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릴을 이용해서, 그릴이기 때문에 딱 해보시면 그렇게 뭐 빛이 많이 약하진 않아요. 그 보도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동그란 거죠. 동그란 형광등을 제가 이런 이제 넓은 좀 성긴 그 알루미늄 그릴을 동그랗게 자른 다음에 이 부분을 전선을 이어서 마찬가지로 위에 뉴트럴 단에 물렸습니다. 요즘 한 장 없었어요. 자, 그랬더니 자, B4에는 846 정도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33 정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형광등에 방사되는 이 전기장 전자파를 이런 접지와 쉴드와 그 접시를 이용해서 많은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벽에서 나온 전자파죠. 이 형광등에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저희 진료실에서 제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 전자파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원선이 있는데 이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800 이상 쫙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전동배 옆에 가장 제가 좀 자주 있는 공간이라 좀 제일 많이 몸이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한번 찾아야 되는데 보십시오. 자, 이쪽을 이렇게 그 알루미늄 그릴을 이렇게 댔죠. 그리고 여기를 접지를 댔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뭐 인테리어적으로 뭐 이상하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콘센트에서 나오는 저는 좀 그래서 하는 길이 제대로 해보자 해서 콘센트 스위치들도 조그만 알루미늄을 잘라서 선을 연결해서 그릴망에 댔죠. 그러면 여기도 그릴을 통해서 접지가 되니까 이 벽하고 콘센트 앞에 있는 부분들이 다 전자파 차단이 될 겁니다. 보시면 38, 32 거의 한 1800, 1900 정도 나오는 게 그리고 스위치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벽 부분을 아니 뭐 이거 참 그렇죠. 뭐 이걸 알루미늄을 하든 뭘 하든 좀 뭐 미관상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하책이에요. 이거 원래대로 하면 안에 있는 전선 자체를 차폐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데 공사할 때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벽에서 나온 전자파를 좀 차단하는 것도 일단 방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한의원에 쓰는 공기청정기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접지 부위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일단은 저도 찾아보다가 이 모터 부위 있어요. 모터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접지를 물리고, 두 번째는 이 음이온 발생 부위에 엄청난 전자파가 나와요. 이게 왜냐면 음이온이 보면 이 부위를 여기하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을 시켜가지고 거기를 공기를 확 불어가지고 하나 공기를 음이온 대전을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전자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접지자를 다 물리해서 공기청정기를 접지를 시키니까 그 전에는 1400 정도 나오는 게 거의 떨어지죠. 음이온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음이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음이온 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음이온 안 나와도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먼지만 잘 걸리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맞아, 생각하고 먼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약탕기에서 보면은 이게 전자파를 최대한 나올 수 있게 접지가 안 돼 있고 방향을 거꾸로 꺾었을 때 천이 정도 나오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이걸 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물을 한 2시간 반 정도 넣어놨어요. 제로장에 있던 물을 넣어놨다가 그거를 2시간 반 넣고 가져와 봤더니 그 제가 최 선생님이 이거 좌파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탕기가 만약에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이러면 거기서 약을 끓이면 완전히 뭐. 그렇죠. 그게 좌파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약탕기도 좀 접지와 콘센트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이 전자파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그 약효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죠. 그 한의원에 마신 쇼케이스입니다. 일단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전자파랑 스캔을 해봅니다. 저 안쪽 벽에도 안 나오고 왼쪽 벽도 괜찮고
오른쪽 안쪽도 괜찮은데 자 오른쪽 앞쪽에 전자파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쭉 해보니까 그 라인에 따라서 위아래가 다 전자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보시면 이 밑에죠. 이 컴프레서기 밑에가 보면 전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앞쪽으로 나와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밑에 그 실제 냉장고에 나온 전자파가 이 전원선 이 선 때문에 전자파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를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일단은 뭐 가능한 방법은 이쪽에다가 쉴드를 치시던지 번거롭죠. 아니면 냉장고를 뜯어서 올라가는 전선을 차폐를 시키던지 하면은 일단 이 냉장고에 대한 전자파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만 제대로 했으면 이거 만들 때 이거 전선만 이거 차폐 접지만 돼 있다면은 정말 이 냉장고 자체 전자파를 없앨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가 돼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전자파, 전기장 전자파에 대해서라도 좀 최소한 쪽으로 이 설계들이 된다면 상당 부분 이게 좀 줄일 수 있거든요. 우리 회사 하나 만듭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냉장고에서 나오는 형광등도 많이 싫으니까 이거 되도록이면 끄시던지 이 밖에 처리를 하시던지 하고 이 냉장고 나오는 모터 있죠. 모터 부분도 이렇게 접지를 처리하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의 전선 차폐, 뭐 이런 접지 이런 걸 다 총체적으로 응용하면 그 냉장고도 상당 부분 전자파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실생활을 참고하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거 어떻게 좀 저기 다우징 스쿨 홈페이지에다가 못 올려주나요? 요거 자료를 그러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좀 형광등에서 느려요. 컴팍 다 켜진다. 예, 요 자료는 그러면 파워포인트 자료는 거기다 올려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